자, 여기는 이제 숫자를 배열해서 자연수를 만드는 케이스, 정수를 만드는 케이스인데, 정수를 만들기 단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수를 만드는데 이 0이 포함되지 않는 케이스에서 저기 5장의 카드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1, 2, 3, 4, 5 라는 5장 카드를 가지고 첫 번째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세 자리니까 당연히 카드를 3개 뽑아야 되겠죠? 마침 뭐랑 비슷하냐면 5명 중에 3명 뽑는 케이스랑 비슷해요. 처음에 올 수 있는 카드에게서 5개, 그 다음은 4개, 그 다음은 3개. 되겠죠? 두 번째, 세 자리는 세 자리인데, 뭐 2자리도 괜찮고 4자리도 괜찮아요. 문제를 바뀔 수 있으니까. 세 자리는 세 자리인데, 이게 짝수가 와야 됩니다. 세 자리 짝수. 그럼 홀짝을 다시 말하지만, 홀짝은 1의 자리가 결정하죠. 그럼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2가 오거나 4가 왔을 때만 짝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 빼고 1, 3, 4, 5 중에 와야 되니까 4가지. 그 다음은 뭘 뽑았겠죠? 뭐 아무나 하나 뽑았다 칩시다. 5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맨 앞자리 5가 없고, 그 다음은 5, 4, 5, 2 두 개 빼고 남는 3가지. 그 다음은 2를 뽑는다 1가지. 괜찮죠? 얘도 그렇지 않겠나요? 4가지, 3가지, 4를 뽑는다 1가지. 총 12가지, 12가지. 합치면 24가지. 합쳐야 되는 이유는 끝자리가 2인 동시에 4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200보다 큰 수의 개수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200보다 크려면 맨 앞자리 뭐가 오면 되죠? 2가 오면 됩니다. 그 뒤에 아무나 2자리 오면 돼요. 2 빼고 나머지 아무나 와도 200보다는 크겠지. 200보다는 큰 숫자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럼 맨 앞에 2가 온다 1가지. 그 다음은 2 빼고 1, 3, 4, 5 중에 하나. 그 다음은 나머지 3개. 이제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할 겁니다. 2부터 했으니까. 그럼 3이 올 때, 4가 올 때, 5가 올 때. 같은 케이스 아닐까요? 이렇게. 네, 숫자만 달라지지 상황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말을 잘못했죠? 상황은 틀리지만 경우의 수는 같습니다. 따라서 12가지가 4번 계산되기 때문에 48가지. 근데 이건 좀 귀찮지. 하다 보니까 좀 귀찮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뒤에 외우겠지만 6건이라는 게 유리합니다. 6건. 남녀할 때 그 여자가 아니고 왜 여러분 여백 있죠? 여백이 뭐예요? 뭔가 뺀 나머지 빈 공간. 여가 시간 바쁜 시간 빼고 남는 나머지 좀 한가한 시간. 그래서 여자는 무엇인가를 뺀 나머지라는 개념이 연데 6건이 이런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좀 생각해 봅시다. 쟤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에서 맨 앞에 가장 작게 오는 숫자는 1이잖아요? 그렇지? 얘 몇 가지예요? 얘도 12가지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그냥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저기 있는 숫자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개수가 총 몇 개냐면 60개입니다. 맞죠? 그 60개 중에 맨 앞자리 1인 자연수 3자리, 맨 앞자리가 1인 3자리 자연수 걔만 빼면 나머지는 무조건 200보다 큰 숫자겠네. 그렇지? 그럼 굳이 이걸 어렵게 하나씩 다 구하지 말고 전체 경우의 수는 다시 말하지만 5개 중에 3자리를 뽑아 세 수를 뽑아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60가지 중에 200보다 크지 않은 숫자를 찾는 겁니다. 그 상황이 몇 개 안 되니까. 이건 너무 많고 얘는 얼마 안 되잖아. 12가지. 200보다 작은 숫자 12가지. 그럼 60개에서 200보다 작은 숫자 12가지를 빼내게 되면 나머지는 다 200보다 큰 숫자인 48개는 200보다 큰 숫자가 나올 거다. 이 계산법이 훨씬 더 쉽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6건은 아니지만
말하다 보니까 그냥 겸사겸사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패턴이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근데 여기 이제 이게 들어가요. 0, 1, 2, 3, 4. 똑같은 5장의 카드인데 이번에는 5가 아닌 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시오가 아까랑 좀 달라요. 아까는 답이 5, 4, 3이었는데 맨 앞자리가 올까요? 3이다. 왜죠? 아니요. 세 자리 자연수인데 아까 여기는 저 5장 카드 중에 아무나 올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못 오는 카드가 있죠. 0. 맨 앞자리 0이 왔어. 이건 그냥 43을 말하잖아요. 이건 세 자리가 아니잖아. 그럼 세 자리가 만들려면 맨 앞에 0은 못 오는 겁니다. 0을 제외하고 1, 2, 3, 4 중에 하나의 카드가 와야 되니까 4가지. 그 다음 1, 2, 3, 4 중에 예를 들어 하나 뽑았다 칩시다. 3을 뽑았어요. 그 다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앞에 뽑은 3 빼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되는 0이 와도 돼요. 이것도 세 자리잖아. 세 자리 맞잖아. 그러니까 0은 맨 앞자리만 못 오지 가운데나 끝자리는 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다시 3을 제외한 맨 앞자리 뽑아냈던 3을 제외한 다시 4개. 그 다음은 앞에 2개 빼고 남는 3개. 이렇게 답이 돼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 0 온다라는 것만 신경 쓰시면 뭐 앞쪽에 배운 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두 번째, 짝수? 세 자리 짝수? 그럼 미리 짝수니까 1의 자리를 정해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1의 자리를 정해야 됩니다. 1의 자리 뭐가 하면 짝수가 되죠? 2, 4, 0까지. 이 짝수가 되겠네요. 그럼 2가 왔다고 생각합시다. 2가 없는 거예요, 지금? 2가 없어요? 그럼 맨 앞장에 올 수 있는 카드는 3장. 그렇죠? 0이 못 오니까. 실제 0도 뺐던 거거든요. 0과 2를 뺀 겁니다. 그럼 맨 앞자리 뭔가를 둬야 되지. 안에 깔리게 하려면 뭘 두는 게 좋아. 4를 뒀다고 치자. 그러면 끝자리 2와 맨 앞에 4가 없고 나머지 0, 1, 3 중에 아무나 와도 되니까 3가지예요. 그 2가 맨 끝에 온다는 경우에서는 1가지. 물론 얘는 곱하기는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2가 무조건 와 있는 상태니까 내가 고정이 된 상태라 내가 굳이 경우에서를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계산법상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얘도 같지 않을까요? 얘도 3 곱하기 3이겠죠. 근데 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 아닙니다. 3 곱하기 3이. 얘는 맨 끝에 0이 온 상태예요. 그러면 맨 앞쪽으로 쓰는 카드는 3이 아니고 4가 돼요. 그 다음은 3.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여기 9, 여기 9, 여기 12. 총 경우의 수는 30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요거만 조심하면 아까 문제랑 크게 상황이 다르진 않아요. 네. 자, 이제 핵심적인 부분, 여기 이제 경우의 수의 마지막 파트인 대표 뽑는 대로 가봅시다. 대표 뽑기. 대표를 뽑습니다. 이게 뭐랑 다르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거 배웠죠. A, B, C, D, E 5명이 있어요. 이 5명 중에 첫 번째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할 생각이에요. 뽑아낼 거란 거죠. 그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계산되지 않을까요? 위치상 왼쪽이 회장 자리야. 오른쪽이 부회장 자리야. 그럼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5가지입니다. A, B, C, D, E 중에 한 명이 회장이 될 테니까. 그럼 회장이 되고 나면 부회장은 4가지죠. 정답은 20가지가 정답입니다. 쉬운데? 좀 쉽지 않나? 별로 안 어려운데? 5개 중에 2개 뽑는 거잖아. 쉬운데? 자,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A, B, C, D 5명 중에 우리 반 달리기 대표 2명을 뽑을 생각이에요.
위에도 실제는 2명을 뽑았죠. 회장 1명, 부회장 1명, 2명을 뽑았었어요. 밑에도 2명 뽑을 건데 밑에는 달리기 대표 2명을 뽑을 겁니다. 대표. 그럼 처음에 대표 뽑을 수 있는 케이스는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그럼 얘도 답이 20가지인가? 뭔가 선생님 말하는 거 분위기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닐까 얘는? 위가 틀렸나? 아래가 틀렸나? 아니면 둘 다 틀렸나? 뭐가 틀렸나? 아래가 틀린 겁니다. 위는 맞아요. 아래는 왜 틀렸고 위는 왜 맞는 거죠?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 얘가 예를 들어 저 5명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는 케이스가 20가지였겠지? 근데 이 20가지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회장 A, 부회장 B인 경우도 있고 회장 B, 부회장 A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회장 A, 부회장 B랑 회장 B, 부회장 A는 같은 케이스인가요? 다른 케이스인가요? 다른 케이스죠. 그래서 결론은 이 20가지 안에 막 여러 가지 케이스, 이 20가지 안에는 이게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이게 서로 다른 케이스라고 해서 20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안 그래요. 대표 A와 대표 B, 대표 B와 대표 A는 뭐가 발생하죠? 겹치지. 이걸 전문용어로 중복이라 말하잖아요.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구한 20가지 안에는 대표 A랑 대표 B, 대표 B랑 대표 A가 서로 다르다고 20가지가 계산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같은 케이스네. 2번의 중복이 발생하네요. 뭐로 나눠야 되죠?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2로 나누어서 정답은 10가지가 정답이에요. 똑같이 5명에서 2명 뽑는데 위는 안 나누고 아래는 2로 나눴던 이유가 뭔지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서는 굳이 표현한다면 위에 있는 케이스는 직책 구분이 되는 겁니다. 직책 구분이 있는 거예요. 회장, 부회장, 직책 구분이 됐잖아. 이런 거죠. 여기 범규가 앉았어. 여기 소연이가 앉았어. 여기는 회장 자리야. 얘는 부회장 자리야. 정해놓은 거야, 자리를. 근데 여기 범규가 앉았으니까 누가 봐도 범규가 회장이죠. 부회장은 서연이에요. 근데 좀 이따 선생님 잠깐 나갔다 들어왔더니 둘이 이렇게 자리를 바꿔놨어. 그럼 아까랑 다른 케이스인 거지. 다른 분이 보시면 서연이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서연이가 회장이구나. 범규가 부회장이고 서로 다르게 볼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한 달리기 대표 2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여기 범규 앉고 여기 서연이가 앉았어요. 선생님 보기에는 범규 달리기 대표? 서연이 달리기 대표. 잠깐 나갔다 왔어. 둘이 자리 바꾸는 거야? 너희 뭐하니? 자리 바꿔봤어요. 아니야, 니네는 그냥 우리 반 달리기 대표야. 둘이 그냥 같이 나가면 돼. 니네는 구분이 안 돼. 그냥 나가. 둘 다 대표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위는 직책 구분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래는 직책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발생합니다. 몇 명이? 2명이 어떻게 되는? 일렬로 배열되는 숫자만큼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2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니까 2 곱하기 1 몇 가지? 2가지. 2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그럼 만약에 다시 연습한다. 만약에 3번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부장 1명 이렇게 3명을 뽑을 거야. 그럼 5명 중에 3명 뽑는 거니까 5, 4, 3인 거 이해되세요? 60가지예요. 근데 네 번째 우리 반 주반 3명 뽑을 생각이야. 오늘 우리 반 청소해야 돼. 야, 주반 3명 남아.
주번 3명 뽑을 수 있는 경우에서 똑같이 5, 4, 3인데 얘는 중복이 발생한다고. 몇 번의 중복이 발생하죠? 3명이 아니야. 3번이 아니야. 3명이 뭐 할 때?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3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는 어떻게 계산하죠? 3. 3명이 자리 바꿔 하는 거잖아. 3명의 자리를 만들 거거든. 3, 2, 1.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3명 중에 만약 ABC를 내가 뽑았어. ABC를 배열하는 게 6가지라고. ABC, ACB, BAC, BCA, CAB, CBA. 몇 가지? 6가지인데 얘는 주번 3명이야. 직접 구분이 안 돼. 다 똑같은 케이스야. 지네끼리 막 자리 막 바꿔. 근데 어쨌든 얘는 다 똑같은 주번이라는 게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으로 나누 3명이니까 2명이니까 2로 나누고 3명이니까 3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2명일 때는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고 3명일 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10가지가 정답이 남아요. 아셨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평면의 원을 그립니다. 원 위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고 칩시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 6개 점 중에 2점을 선택하여 직선을 긋고자 합니다. 그럼 그 직선의 개수는 몇 개를 그을 수 있습니까?를 물어본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위에 얘기했잖아. 직선을 구하려면 점을 몇 개 뽑아야 되죠? 2개를 뽑아야 되죠. 직선 AB, 직선 뭐 AC 이런 식으로 점을 2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점이 총 몇 개 있나요? 6개가 있네요. 그럼 6개 점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처음에 뽑을 수 있는 직선의 점의 개수는 6개. 그 다음은 5개. 됐나요? 6개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5개 중에 하나 뽑겠지. 맞아? 근데 물어볼까?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A와 B가 이렇게 있다? 직선 AB 이거잖아. 직선 BA도 이거야. 같은 직선 아니야? 같은 직선이에요. 네. 같은 직선이에요. 그럼 같다는 얘기는 그 알파벳 2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뭐가 발생하죠? 중복이 발생해요. 그래서 뭘로 나눠야 됩니까? 다시 2로 나눠서 15개가 정답입니다. 됐니? 그럼 이번에 또 문제를 바꿔요. 또 바꿔요. 여기는 원 위에 6개 점 중에 3개 점을 선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그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려면 알파벳 몇 개 필요하죠? 3개 필요하겠죠. 그럼 처음에 뽑을 수 있는 알파벳 개수는 6개, 그 다음은 5개, 그 다음은 4개. 맞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삼각형 ABC, ABC 이렇게 삼각형 만드나? ACB 이렇게 만드나? BAC, BAC 이렇게 만드나? BCA 이렇게 만드나? CAB, CBA 삼각형 몇 개예요? 한 개잖아, 한 개. 한 개잖아. 한 개인데 이름을 부를 때 몇 번이 중복되냐면 6번이 중복돼. 왜 6번? 3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6가지. 아셨죠? 정답은 몇 가지예요? 20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아셨죠? 네. 대표를 뽑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 이거. 직선이나 도형에서는 삼각형 개수 구분이 안 되는 것. 앞뒤 순서 구분이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은 대표 뽑기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있죠? 뭐 예를 든다면 이게 직선이 아니고 반직선을 그어요. 그럼 그때는 2로 나누면 안 됩니다. 반직선은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는 다르거든요. 얘네는 중복이 되지 않아요. 겹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로 나눌 필요 없어. 2로 나누는 이유는 중복되기 때문에 나누는 거거든. 같은 게 두 번 나오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답은 얘는 30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중복이 되고 어떤 건 중복이 안 되는지 잘 판단해서 중복이 안 되면 그냥 뽑아내서 잘 곱하시면 되고 중복이 되면 그 중복이 몇 개가 중복되는지 2개가 중복되면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2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개가 중복되면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고 3개가 지금처럼 중복이 가능해지면 그때는 3개가 1로도 배열되는 순서인 6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 유형은 근데 지금 선생님 설명하면서 대표 유형 하나씩 다 거의 풀어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안 그래? 예를 하나씩 다 들어줬잖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소연아 해야 돼? 알겠어. 6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인 경우 주사위 두 개를 던집니다. 서로 다르다고 되어 있죠? 이런 주사위 하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색깔을 달리해서 주사위 하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근데 여기서 나온 눈금을 A, 여기 나온 눈금을 B라고 합시다. 여기 A, 얘 B 둘을 더해서 7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런 조합이 뭐 있냐고 묻는 거죠. 1, 6 가능하겠죠. 순서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막 뒤죽박죽하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하나씩 커지고 하나 작아지고 3, 4, 4, 3 같나요? 3, 4와 4, 3은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잖아요. 5, 2, 6, 1 총 몇 가지? 6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혜정이가 편의점에서 800원짜리 과자 1개, 500원을 사려고 하는데 50원짜리 6개, 100원짜리 8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과자의 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낱낱이 따져보는 거죠. 800원짜리,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불할 금액이 8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뭐야 이게? 네, 800원을 지불할 생각이에요. 근데 100원짜리는 8개가 있어요. 100원짜리는 8개,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6개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얘 8개, 0개 가능하죠? 하나 줄입니다. 7개, 2개, 6개, 4개, 5개, 6개.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데 버스 노선이 6개, 지하철 타고 가는 방법은 2가지. 합법칙이죠? 8개. 또는이잖아.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하나가 선택되면 나머지 하나는 선택을 못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덧셈한다라는 처리법이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이 합이 5 또는이나 또 또는, 그럼 합이 5가 되는 케이스와 합이 8이 되는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덧셈해서 처리하는 얘기죠. 그럼 합이 5가 되는 케이스는 1, 4, 2, 3, 3, 2, 4, 1 4가지 더하기 합이 8이 되는 케이스는 2, 6, 3, 5, 4, 4, 5, 3, 6, 2 5가지 총 9가지 이렇게 되겠죠. 이건 저번에 비슷한 문제 한 것 같아요. 주한이는 7개 종류의 티셔츠와 4개 종류의 청바지를 가지고 있어요. 외출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각각 한 가지씩 짝지어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하나만 입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럼 7, 4, 28. 네, 이거는 고백 케이스죠.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가 버려지는 게 아니고 2개 모두 선택하는 케이스니까 그리고의 개념 고백 케이스 4, 7, 28 그랬고요. 네.
자, 소인의 집 거쳐 현진의 집 가는 경우의 수. 앞에 2개, 뒤에 4개.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경우와 뒤에는 4가지가 같이 선택돼야 돼서 그래야지만 소의 집을 거쳐서 현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2, 4, 8, 8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쉬운 얘기를 좀 건너가고 있어요. 빠르게. 아, 이거를 해야 되네요. 요 문제, 요런 거 있죠. 이건 다른 걸로 합시다. 자, 여기가 A가 있어요. 여기 B가 있습니다. A에서 B로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되 최단거리만 계산합니다. 최단거리. 그 위치상 B가 A보다 오른쪽 위에 있죠. 그러니까 A에서 만약 B로 간다면 방향은 오른쪽이나 위쪽만 가능하지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는 최단거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A에서 B로 가는데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왼쪽 갔다가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러다 보면 경우의 수는 무수히 많아지죠. 계속 돌리면 되니까. 결국은 A에서 B로 갈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화살표. 이거 아니면 이것만 가능해요. 오른쪽 방향과 위쪽만 가능하지 왼쪽이나 아래쪽은 선택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럼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일일이 그리려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죠? 하나, 둘, 셋. 이거 언제 다 쓰지?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아. 좀 간단히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겁니다.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이 교점에 각각 1씩 씁니다. 이렇게 1. 여기도 1씩 써요. 마치 X축, Y축에 만나는 교점에 1씩 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1과 여기는 1을 더합니다. 왜 더해야 되죠? 그러면 이 길과 이 길을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점으로 가려면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가거나 또는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가야 되는 또는의 케이스라는 얘기죠. 하나의 길을 선택하면 나머지 길을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덧셈해서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돼요. 그럼 여기는 몇 가지일까요? 3가지입니다. 얘랑 더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3과 1을 더한 4가지, 4와 1을 더한 5가지, 5와 1을 더한 6가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빨리 갑시다. 여기 3가지, 여기는 몇 가지? 6가지, 여기는 10가지, 여기 15개, 여기 21개, 여기 4개, 10개, 10 더했으니까 20, 35, 이거 더하면 56. 네.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56가지가 정답이에요. 아셨습니까? 되셨죠? 자, 근데 문제를 바꿉니다. 네, 문제를 바꿉니다. 자, 문제를 바꿔서 A에서 여기 있는 C라는 점을 지나서 B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랍니다. 이번에는 A에서 C를 지나서 B로 가는 최단거리. 그럼 이런 지점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A에서 C로 가는데 이렇게 갔다가 C로 가려면 어쨌든 밑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최단거리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어디까지만 이동이 가능하냐면 여기 박스 안에서, 여기 네모 박스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네모 박스 안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저기서만.
딴 데로 가면 아까 말한 왼쪽이나 아래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최단 거리가 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는 A에서 B로 가는데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면 실제로는 A에서 C를 거쳐서 그리고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아까처럼 세면 돼. 1, 1, 2, 1, 2, 3, 1, 3, 4.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리고 동시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쳐서 가는 거니까 곱하기 C에서 B로 가는 것. 여기서 또 다시 딴 직사각 없고 여기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1, 1, 1, 1 쓰시면 돼요. 괜지? 여긴 2, 여기 3, 여기 3, 여기 6. 그래서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6가지. 정답은 24가지 이렇게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 자,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는 3의 배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의 배수. 첫 번째 3의 배수가 나오는 케이스가 몇 가지죠? 2가지. 두 번째 2의 배수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 2, 4, 6이니까요. 그럼 얘는 2와 3을 서로 어떻게 되죠? 곱해야 돼요. 나오, 고, 그리고의 개념이거든요. 곱셈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2, 3은 6이 정답이 됩니다. 말만 잘 해석하시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자, 6명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1, 2, 3, 4, 5. 그냥 번호를 매겨다 칩시다. 몇 명 뽑는다고요? 3명. 처음에 뽑을 수 있는 사람은 6가지, 그 다음은 5가지, 그 다음은.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끝났네요.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 5개의 문자에서 C가 맨 앞에 와야 돼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5개의 문자. 하나, 둘, 셋, 넷, 5. 5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가 아니고 그냥 5개를 모두 다 나열하는 겁니다. 근데 C가 맨 앞에 와야 되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4개만 내가 선택할 수 있네요. C 빼고 나머지 M, U, S, I.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문자의 개수는 4개,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 2개, 마지막 하는 거 하나. 네, 이걸 곱하면 정답. 왜 곱해야 됩니까? 모두 배열해야 되잖아요. 뭐 하나 배우는 나머지는 안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곱의 개념이죠. 네, 그랬고요. 자, 부모님 포함 가족 일렬로 서서 사진 찍을 때 부모님이 이웃해서 쓰는 경우의 수. 아버지, 엄마랑 아빠랑 엄마가 이웃해 쓰는 거죠. 그럼 나머지 자식 3명. 부님 포함 5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몇 명이 배열되는 겁니까? 4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겁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단. 이 경우는 뭘 고민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와 엄마의 자리 바꿈을 고민하지 않았죠. 그럼 저 두 사람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인 2 곱하기 1만큼 다시 곱해야 되니까 정답은 24에다가 2를 곱한 48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자, 다음 여기에다가 색칠을 하려고 해요. 근데 ABC에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칠해도 되는데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빨간색 칠해요. 근데 얘도 빨간색을 칠하면 영역 구분이 안 되잖아. A, B 구분이 없어지잖아. 그럼 결론은 영역 구분을 만들려면 이웃하는 영역, 바로 붙어있는 영역은 다른 색깔을 칠하겠다라는 포인트죠. 색깔은 하나, 둘, 셋, 3개 나왔네요. 그럼 처음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죠? 3가지겠죠. 저 3개 중에 하나 칠할 테니까. 그 다음 B에는 그러니까 이런 건 헷갈리니까 미리 여기 써놔. 네, 주황색을 칠했다라고 예를 드세요. 그래야 그 다음 케이스가 상황이 고려가 되니까. 얘는 몇 가지죠 그러면? 주황색 빼고 파란색, 보라색 중에 하나. 파란색을 칠했다 칩시다. 2가지. 그럼 얘는 몇 가지요? 아니에요. 2가지입니다. 왜? 파란색만 빼면 되는 거야. 주황색은 아까
뭔 상관이에요. A에 주황색 칠하고 C에다 주황색 칠해도 둘은 파란색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지금은 문제 나왔잖아.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칠해도 돼. 한 번 칠했다고 끝이 아니고 저기 칠했네? 여기도 칠해도 돼. 다만 이웃하지만 않으면 돼. 정답은 3 곱하기 2 곱하기 2 12가 정답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하나씩 잘 따지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954. 자, 다음 숫자가 5장 중에서 2장을 뽑아 만들어요. 34보다 작은 숫자 찾아야 돼. 두 자리야, 얘들아. 쉬워. 두 자리야, 두 자리. 34보다 작으려면 맨 앞에 뭐 오면 돼요? 1 오면 돼. 1. 그럼 맨 앞에 1이 왔어. 그 다음 몇 개 카드가 올 수 있죠? 4개. 12, 13, 14, 15. 4개겠지, 뭐, 당연히. 그럼 30보다 작으려면 2가 와도 되잖아, 맨 앞에. 21, 23, 24, 25. 또 4개. 2 빼고 4개. 3이 왔네? 34보다 작으려면 31, 32, 33.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4개, 4개, 3개를 곱해야 돼? 이건 더해야 돼? 앞자리가 1인 동시에 2일 수 있어? 안 되잖아. 이건 동시에 발생이 안 되네. 그래서 4 더하기 4 더하기 3. 11가지가 정답이다. 직접 세도 돼요. 사실 손가락으로 34보다 작은 거니까 12, 13, 14, 15 이렇게 세도 돼. 되는데 이제 자연수가 3개, 2자리 아니고 3자리면 더 복잡해지니까 저런 걸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네. 이거 왜 이래요? 참수하면 안 되죠? 네, 미안합니다. 선생님 아무 생각 없었네요. 네, 미안합니다. 참수하면 안 되죠? 네. 33은 빼셔야 됩니다. 같은 숫자 두 번 못 뽑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0이 포함되는 거죠? 짝수 찾는 겁니다. 아까랑 아까 문제 한 것 같은데 이거. 2자리 자연수 더 쉽네요. 2자리. 2자리. 짝수 0오나 2 오거나 4 오거나. 그럼 0 빼면 얘는 4개 올 수 있고 2 오면 2 빼고 맨 앞자리 올 수 있는 카드는 0 안 돼. 그럼 결국은 1, 3, 4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3가지. 얘는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3가지. 그래야 2장의 짝수를, 2자리 짝수를 만들 수 있죠. 이것도 경우의 수를 다 덧셈하는 거죠. 10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아까 우리는 3자리도 했잖아. 2자리는 더 쉽죠. 자, 현운에 간 학생한테 8명 중에 경찰, 소방관, 아나운서를 체험하는 사람 각각 1명씩 뽑는 경우에 수를 구하는 겁니다. 8명 중에 8명이 있어요. 이반 학생이. 근데 여기서 나는 경찰이 될 사람, 소방관이 될 사람, 아나운서 될 사람 뽑는 거예요. 몇 명? 8명. 8명 중에 1명은 경찰관이 돼야 되잖아요. 1명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직업체육 프로그램이랑. 여기는 7명, 8명. 네, 이걸 곱하시면 정답. 자, 5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아요. 근데 A가 뽑혀야 되네. 저 5명 중에 3명을 뽑아. 근데 A가 뽑혀야 돼. 근데 잘 봐. 대표는 직책 구분이 되나요? 안 되죠. 직책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뽑아놓은 A를 아무 때나 갖다 놔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직책 구분이 되면 A가 맨 앞에 있느냐, 가운데 있느냐, 끝에 있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는데 얘는 어차피 대표라 직책 구분이 안 되잖아. 그냥 3명 중에 어딘가에 A가 있으면 돼요. 그럼 A는 A라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럼 내가 뽑을 수 있는 케이스는 이 2명만 뽑는 겁니다. A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뽑아놓은 거야. 그럼 저 4명 중에
2명을 뽑는데 그 2명이 중복이 발생하네. 대표 2명까지 중복 발생하잖아. 앞뒤 순서 바꾸면. 그럼 4명 뽑는 케이스, 4명 중에 2명 뽑는 거니까 4 곱하기 3이죠. 처음엔 4명 중에 1명. A 빼고 B, C, D, E 1명. 그 다음은 또 1명 빼면 3명. 이걸 뭘로 나누죠? 2로. 이 2는 왜 2야? 2명이라 2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2명이 중복을 발생하기 때문에 2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인 2 곱하기 1로 나눈 거라고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3명이 일렬로 배열될 때는 3, 2, 1. 그래서 그게 6으로 나눈다가 성립하는 거죠. 아시겠지요? 아니에요. A는 실제로 3명을 뽑는데 A는 미리 뽑아놓은 거야. 뽑아놨다는 얘기는 나한테 이제 더 이상 A는 내 머릿속에 없는 거야. 지금은 내가 경우의 수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고민할 수 있는 가지수잖아. 근데 A는 벌써 저기 뽑혀서 혼자 서 있는 거야. 그럼 A라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취급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B, C, D, E 중에 2명을 뽑아서 그 둘을 뽑아놓는 케이스인 거니까. 됐니? 그럼 4명 중에 2명을 뽑는데 그 2명이 앞뒤 순서가 의미가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2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이거 아까 비슷한 문제 했었죠?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2개 점 중에 7개 점 중에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선분 AB랑 선분 BA는 같나요? 같죠? 얘는 중복이 발생합니다. 나누기 해야 되겠네요. 계산해놓고 나누기 해야 돼요. 2개면 2로 나누고 3개면 6으로 나누고. 근데 이 케이스는 이거죠. 2개니까 앞뒤 순서 2개. 선분 AB. 그럼 7개 중에 선분을 만들려면 점을 몇 개 찍어내야 되죠? 2개 뽑아냅니다. 선분 땡땡, 선분 뭐 B, C 이렇게. 그럼 7개 점 중에 하나, 그 다음은 6개 점 중에 하나. 근데 그 2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인 2 곱하기 1로 중복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서 마무리하시면 처리되겠죠. 네. 끝났나요? 자, 끝났습니다. 네. 확률로 갑니다. 바로. 네, 확률 넘기세요. 자, 봅니다. 확률은 이걸 좀 구분합시다. 경우의 수는, 이 경우의 수라는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몇 번 발생합니까? 라는 가짓수를 묻는 거라면, 확률은 가능성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요. 소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면,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면 세 가지죠. 근데 확률을 구하라면 총 몇 가지 중에 몇 가지가 소수이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정도 됩니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총 경우의 수는 6가지, 1, 2, 3, 4, 5, 6 중에 소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약분하면 2분의 1. 무슨 말이죠? 2번 중에 1번 정도는, 주사위를 2번 던지면 1번 정도는 소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2번 던지면 2번 다 소수일 수도 있지만 2번 던지면 2번 다 소수가 아닐 수도 있고 2번 중에 1번이 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행, 행동이 몇 번 안 되면 이 확률이 꼭 맞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수학자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수학자들은. 한 수학자가 이 주사위를 한 5만 번 이상 던진 거고요. 던지면 던질수록 뭐라고 알게 됐냐면, 처음에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에 나오는 경우를 가지고 확률을 따져봤더니 몇 번 앉을 때는 편차가 크더라는 얘기죠. 근데 가면 갈수록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 확률이 거의 2분의 1에 가까워지더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보통 이거는 원래 여기서 나온 말은 아닌데 이걸 보통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많이 시행의 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수학적 확률. 수학적은 그래. 수학이라는 학문으로 본다면 6번 중에 소수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2번 중에 1번 정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막상 해보면 안 그렇지만 횟수가 잦으면 잦을수록 수학적 확률 값에 거의 가까운 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카지노는 절대 손해나는 장사일 수 없어요. 몰라서 그렇죠? 카지노는 엄청나게 고도의 확률 게임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도박장 가잖아요? 나도 안 가봤어. 근데 도박장 가면 나도 영화나 이런 데서 봤으니까 도박장 가면 어떤 게임을 해. 근데 사실 그 게임이 승률이 딜러가 이길 확률, 딜러와 그 다음에 이 게임하는 사람이 서로 승률을 따진다면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죠. 이게 딜러예요. 손님이에요. 두 사람이 이길 확률값 조사해보니까 51%, 49%예요. 이 게임은 원래 그래.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슷하다고 느끼지. 우리는 손해볼 건 없어. 거의 반반이니까.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박꾼들은. 근데 카지노는 절대로 돈을 잃지 않습니다. 이 얘기죠. 100명의 손님이 와. 확률적인 거죠. 100명의 손님이 와. 그럼 우리 카지노는 51번을 이기는 거야. 49번을 지는 거고. 수익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2번 더 이긴 거잖아. 근데 그 손님이 한 명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와서 도박을 한 번만 하진 않잖아. 카지노에는 하루에도 수만 명씩 몰려오고 그 사람이 게임의 횟수가 최소 수십 번, 수백 번씩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총 시행의 횟수만 보면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게임을 한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익은 몇 명일 때는 얼마 안 되겠지만 이 이익이 나중에 조금씩 쌓이다 보면 하루에 그 카지노에서 순이익은 엄청난 막대한 양의 이익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카지노에서 어떤 특정 게임에서 딜러 잃을 수는 있어. 하지만 전체 카지노는 그날 매상에서 절대 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원래 확률적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있었어요. 진짜 영화도 있어. 영화도 있어요. 내가 기억하기에는 MIT 매사추세츠 공대를 말하죠. MIT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죠. 공과대학에서는. 내 기억은 그래요. 이 MIT 출신 수학 학생 몇 명이 도박장을 턴 거예요. 여기서 털었다는 게 무슨 도둑놈처럼 들어가서 뭐 금고를 털었다는 게 아니고 도박장에 들어가서 수학적 확률값을 가지고 그 도박장을 털었어요. 게임을 했는데 웬만하면 다 이기는 거야.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어요, 그 사람들이. 실제 그게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런 영화 있어요. 확률 게임인 거지. 딱 봐서 자기가 남은 패가 있어. 이제 카드 한 장, 2장 올 거야. 근데 이제 확률을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해서 확률값을 처리하는 거예요. 확률이 나한테 많이 불리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딜을 안 거는 거죠. 근데 이거 확률적으로 내가 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보는 거야. 이럴 때도 있겠지. 예를 들어 내가 아무래도 내가 딸 확률이 73%가 나왔어. 꽤 높아. 돈을 걸었어. 근데 27% 때문에 내가 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시도 횟수에서 내가 딸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는 그런 시행 횟수가 여러 번 반복될수록 내가 돈을 더 많이 딴다는 뜻이야. 잃을 때도 있지만 딸 횟수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스토리가 나도 올해 그게 영화가 완벽히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긴 한데 어디까지가 실화인지를 잘 모르긴 하겠는데 나중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확률은 이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이거예요. 확률은 앞으로 다음 주어져 있는 문제의 확률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를 던질 때, 뭐뭐일 때, 주사위를 던질 때, 동전을 던질 때, 사람 5명 일렬로 세울 때, 뭐뭐일 때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 중에 그 뒤에 문장이 다시 나옵니다.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소수가 나올 확률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특정 사건이에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얘를 분수 형태로 만들면 이게 확률 값이 됩니다. 따라서 확률 값은 가장 작으면 0이고 가장 크면 1입니다. 아셨어요? 0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100보다 큰 숫자가 나올 확률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전체 교수는 0가지인데 100보다 큰 눈은 없잖아요. 6분의 0. 그래서 확률은 0이 돼요. 아니면 확률 1이 될 때는 모든 사건이 다 발생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죠. 100%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 주사위 안에 던졌더니 그 눈금이 7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1, 2, 3, 4, 5, 6, 7, 8 다 7보다 작습니다. 그럼 던지면 다 7보다 작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확률 값은 1이 된다. 따라서 확률을 보통 P라고 쓰는데 확률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안에 확률이 존재합니다. 이걸 넘어갈 수도 없고 이거보다 작을 수도 없어요. 이게 나오죠? 네.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의 확률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요거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값. 이게 아까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건데 근데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확률 값이 이거를 구하는 것보다 다른 걸 구하는 게 더 유리해. 그러면 전체 확률이 1이었죠 아까? 아까 전체 확률이 1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분의 전체가 돼서 확률이 1이 됩니다. 확률값 1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P를 빼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이 나타난다. 그래서 1만에서 P가 일어나지 않을, 그 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된다라는 뭐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것도 배웠잖아요? 경우의 수 할 때 배웠죠? 합의 경우의 수.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확률값. 이 사건과 이 사건의 확률을 각각 구하는데 보니까 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 그러면 두 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하시면 되고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 그러면 앞에 있는 거요? 네. 동시에 발생해. 그러면 앞에 있는 확률과 뒤에서 구한 확률을 서로 곱해서 확률을 구한다. 이건 앞뒤에서 배웠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또 설명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연속해서 꺼내는 거 요거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안에 1, 2, 3, 4, 5 구슬이 5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들어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여기서 구슬을 꺼내는데 2개 구슬을 순서대로 꺼내요. 하나 꺼내고 그 다음 다시 하나를 더 꺼냅니다. 꺼냈는데 2개 모두 다 짝수가 돼야 돼. 그 확률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2개로 나눠지는 게 첫 번째, 뽑았던 구슬을 다시 집어넣어요. 뽑고 확인한 다음에 짝수네? 홀수네? 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겠다네. 그럼 그랬을 때 2개 모두 짝수일 확률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 짝수가 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죠? 총 5개 중에 몇 개? 2예요. 됐니?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확인한 다음에 집어넣죠? 그럼 두 번째 다시 짝수가 될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맞습니까? 정답은 25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뽑았던 거를 다시 넣지 않습니다. 뽑은 거를 바깥으로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처음에 짝수를 뽑을 확률은 5분의 2죠. 그 다음 두 번째 짝수를 뽑을 확률은 아닙니다. 4분의 1. 왜죠? 그러면 앞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냐면 벌써 짝수 하나를 뽑아낸 거지. 2를 하나 뽑았다 치자. 그럼 구슬이 몇 개 남아요? 4개 남고 짝수의 개수도 4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약분하고 10분의 1.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이 파트에서 말하는 거는 뽑았던 걸 다시 넣느냐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판단되는 건데 뽑은 걸 다 집어넣죠? 그러면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은 똑같은 경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이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답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뽑았던 걸 다 집어넣으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체 경우에 전체 구슬 똑같고 내가 선택할 구슬도 다시 처음부터 똑같이 그냥 뽑아서 하면 되고 뽑았던 걸 다 집어넣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구슬이 줄어. 그리고 내가 뽑아낸 것도 줄어. 그걸 잘 판단해서 문제를 푸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셨죠? 자, 시간 관계상 이거를 대표용을 못 풀어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여기는 이쪽 확률 파트는 대표용만 하나씩 푸세요. 앞에는 다 하세요. 경우의 수는 아까 설명 다 드렸으니까 여기는 다 하시고 만점 도전하기 빼고 여기는 다 하세요. 여기까지는 빠짐없이 다 하시고 확률 파트로 넘어갈 때는 여기 밑에 있는 문제는 워낙 단순하니까 하시고요. 이건 뭐 쉽지 않아. 이건 쉬워요. 아주 쉬우니까. 근데 뒤로 넘어와서 여기 스텝 2에서는 대표용만 위에 대표라고 써져 있는 것만 하나씩 푸셔서 금요일날 가져오시고 그리고 금요일날은 이 대표유형 정리하고 네 질문을 받고 대표용 정리하고 질문 받은 다음에 3학년 거 진도를 같이 병행해서 나갈 테니까 3학년 교재 잘 챙겨오시고요.